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취지 아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이렇게 세 가지 법안이 골자인데요. 이낙연 대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기업이 봉이냐, 선거를 앞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라는 등의 반대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상생연대 3법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짚어볼 법이 영업손실보상법입니다. 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영업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전반적인 이 법안의 내용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서 손실을 본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법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 네 분이 이제 발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민병덕 의원의 이제 발의안을 보면은 지난 이제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70%, 네. 그다음에 영업 제한 업종은 60%, 그리고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5조 원씩 4개월간 한 100조 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합 금지나 이제 제한 업종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나 조세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14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주 의원과 전영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재량권을 상당히 부여를 하고 있는데 네. 중소벤처기업의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이제 이동주 의원이고, 그다음에 전영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이게 법적 안을 이제 마련해 놓자 이런 이제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 거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을 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법안을 마련했다기보다는 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조금 급조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어쨌든 나라 재정을 책임지는 뭐 최고 경제 수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신을 또 밝혔죠. 뭐 한마디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사실상 난색을 표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 이제 홍남기 부총리 말씀은 이제 4개월에 100조 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추진하는 나라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을 네.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상공인 이런 지원을 위해서 법제화를 통해서 지원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현재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독일이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와 인건비의 한 9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프랑스가 이제 월 최대 1만 유로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들 나라들의 이제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크고, 그다음에 지원할 소상공인도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우리가 부담이 가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 말씀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법제화해서 일시적 지원하는 것을 이제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설프게 이제 법제화를 해놓게 되면 지원 대상자 간의 이제 형평성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지원에 이제 소외된 계층들이 항상 또 소송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말씀대로 네. 법제화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제화라는 게 큰 틀 안에서 이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칫 디테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렇죠. 누가 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또 손해를 보고 이런 식의 이제 분란이 생길 여지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출이 10억이고 매출이 1억인 뭐 업체가 비율대로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매출 10억을 가진 그렇죠. 자영업자 네. 뭐 소상공인들이 더 뭐 큰 예.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형평성 논란이 예,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컸던 소상공인이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을 이제 받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는 업종들 간에도 그러니까 만약 일반 업종의 경우에도 제한 업종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원을 받는 업종끼리도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 이제 재원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해서 국가 채무가 한 93조, 국채 발행 규모가 네네. 94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4차 지원금이 10조 원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100조 원을 합치면 220조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가 채무가 올해 당장 1,100조를 넘게 되고 이러면 거의 한 GDP 대비 한 55%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더욱이 이제 또 경기가 나쁘게 되면 또 추경을 편성할 것이 이제 뻔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도 이제 따져봐야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따져봐서 추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서 뭐 적자 국채 발행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방법이라는 게 사실 재원 마련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논란이 아니죠.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7 국가하고 비교를 하면 G7이 평균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한 13.7%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25%니까 한 두 배가량 되는 거죠. 근데 GDP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는 저 G7 국가가 한 3배 정도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규모는 작은데 지원 규모는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프랑스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랑스나 그 독일만 보더라도 지금 네. 자영업 비중이 9.9%하고 프랑스가 이제 11.7% 화면에 보시듯이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GDP 규모를 보면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한 2.4배 정도 많고 프랑스도 1.6배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선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위험한 발상인가요? 예, 그렇죠. 한국은행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풀게 되면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은행이 이제 신용 창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훨씬 100조 원보다 훨씬 큰 몇 배에 달하는 이제 유동성이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 금리와 물가가 뛰게 되고 외국인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용 등급도 이제 하락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남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재정을 쓰다가 이제 안 되니까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이제 발행할 외국이나 뭐 국내에서 사주지 않게 되면 막판에 하는 게 이제 그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외국인이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도가 나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형태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위험성이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상생연대 3법 중에 이제 하나 알아봤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법안을 보면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이렇게 법 제정안도 마련 중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법안은 나와 있는 상태고 사회연대기금은 이제 앞으로 법제화를 지금 추진하는 그런 단계인 건데 사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화두를 던진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제화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아직 뭐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마련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봐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얻은 이익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비대면 플랫폼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이익을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이제 공유를 하자 뭐 이런 네. 게 이제 이익 공유제고 그다음에 이들 기업으로부터 이제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서 그걸 해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자는 것이 이제 사회연대기금 법안인데요. 이게 어쨌든 보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당히 이제 반시장적인 그다음에 이제 위헌적인 요소를 가진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윤이 많고 적고 그다음에 가격이나 이자나 임대료나 이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높다 낮다를 정부가 판단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는 그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지 자유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그렇게 드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추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렇게 선의를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노동 유인이라든가 투자 유인 이런 것들을 저해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만들므로써 결국에 가서는 이제 모두가 그 좀 가난해지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두 법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 자발적이지 않습니까? 자발적이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발적이라는 해석을 놓고 분분하지만 예. 어쨌든 자발적이라는 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CU에 적용되고 어떻게든 감옥에 갈 수 있는 법안이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2,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CEO가 감옥에 갈 상황은 너무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자발적이니까 참여해라 말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 자발적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상당히 뭐 다중대표 소송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기업과 관련된 없는 거 아무리 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다른 관련이 없는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쓰게 되면 배임죄에 해당이 되고 소액 주주들이 상당한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이나 주주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외국인 비율이 높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그다음에 현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에 가면 또 그걸로 이제 법적 소송을 밟고 그러다 보면 또 감옥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이 네. 이윤이라는 것이 뭐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윤이 발생한 거 그걸 어떻게 찾아내고 또 그만큼을 또 이익 공유를 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말이 안 되는 것도 많고 정말 이제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금융권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자만이라도 좀 지급을 하는 거를 멈추자. 이자 멈춤법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비슷한 결의 뭐 법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자나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은행이 보면 작년에 이제 그 금융 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대출 만기 연장 이래서 한 200조 원 정도를 이미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돈을 더 내고 또 그 이자 제한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법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런 만기 연장이나 이런 것들 정부가 한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부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잘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만기를 연장을 해주고 그러니까 부실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외국인 주주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60%가 거의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런 경우에 지금 배임죄 소송에 걸리게 되면 상당한 난감한 입장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 상당히 이게 어려운 입장이고 동참하는 게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전반적인 법안 취지, 쟁점들을 짚어봤는데 뭐 정리해 보면 이건 것 같습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냐.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는요. 결국 선거를 앞두고 이게 포퓰리즘적인 법안이 아니냐라는 논쟁도 붙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건 이제 선거를 앞둔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취지는 상당히 선의적이고 뜻은 좋은데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게 나온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재정을 이제 쏟아부어야 된다는 게 더 큰 문제고, 지금까지 재정 만능주의에 가깝듯이 모든 걸 재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채무가 현 정부만 들어서도 400조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국가의 곳간이 이제 거의 비어가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기업들의 곳간까지 손을 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계속 지연이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특히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상당히 달라지는 이 시점에 이런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좀 정부에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마스크에 비유를 했습니다.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마스크를 소수가 다 독점하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 갖는 게 더 이익 아니겠냐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전제하고 비유를 꺼내 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국민들이 같이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를 위협을 받는 국민들을 도와주자고 모든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다음에 꼼꼼히 따져서 정말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주고, 이런 것들은 마스크와 다른 이제 비유가 다른 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돈을 지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기 영합적이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로 해서 나눠주는, 그거를 이제 마스크 착용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고, 그걸 구분해서 좀 재정을 아끼고 나라 살림을 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 이런 방향이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건 뭐 여러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포퓰리즘 법안인 건지 아니면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어떤 받아들여야 될 상생 연대의 측면을 더 비중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